반갑습니다. 검단신도시의 살아있는 현장 목소리 월간아라 홍익부동산입니다. 2025년 참 뜨거웠습니다. 인천 1호선 아라액계통의 환희부터 잇따른 대출규제의 당혹감까지 검단부동산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격변의 2025년을 총 결산해보고 다가올 2026년 검단고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세 가지 축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거래량 폭발의 이면을 봅니다. 대장주는 정고점을 탈환했는데 왜 중저가 단지는 멈춰 있을까요? 둘째, 전국적인 전세난 속에서도 유독 검단만 전세가 씨가 마르는 진짜 이유를 분석합니다. 셋째, 엇갈리는 호재와 악재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검단의 미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데이터로 본 검단신도시인데요. 먼저 보실 것은 2025년 전체 검단신도시에 있는 전체 아파트의 거래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면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6.27 대책 이후에 저조했던 거래량이 3달 만에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요. 이렇게 9월부터 11월까지 거래량이 확연히 늘어난 것은 서울의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12월 달 거는 지금 전체 거래는 미집계된 상태고요. 1월까지 계속 신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입별로 보면은 33평, 34평인 국민평형이 거래량이 534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은데요. 단순히 이렇게 거래 건수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전체 세대수 대비로 보면은 25평형 5구 타입이 약 7% 수준으로 압도적입니다. 이는 가격 상승, 대출 규제로 거래 접근성이 쉬운 소형 평수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고, 투자 수요보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찐 수요층들이 검단의 가치를 인정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은 최근 실거래가에서도 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원당동 아라 2동이죠. 오미린 더 시그니처에서 8억 1,500만원, 그리고 당하동 아라 1동에서는 파라곤 센트럴파크가 7억 3천만원으로 정고점에 도달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뉴노멀이 돼가고 있는데요. 주요 리딩 단지라 불리는 오미린과 금호 어울림의 중층 이상 매매 호가는 7억 후반에서 8억 중반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장 아파트들은 이렇게 거래량도 많고 정고점도 달성하고 있는데 왜 내 집은 안 오르나 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유는 명확한데요. 검단신도시 중저가 단지 5억에서 7억 정도 선의 국평 기준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비교할 아파트가 많지만 그 외에 김포 풍무, 걸포, 인천 루원, 청라까지 수많은 대안도시들 아파트들 사이에서 키 맞추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자의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상승 에너지가 좀 분산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역사에서는 대장주가 먼저 치고 나가면 결국 시차를 두고 추격하는 구조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아라뱃길 위쪽으로 인천 검단구와 김포시에서 리딩하고 있는 단지가 바로 오미린 더 시그니처입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좀 가지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전세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세시장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없는데요. 먼저 그래프를 보시면 원당동과 당하동의 매물 추이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400개 가까이 유지되던 전세 매물이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6월 말쯤에 금강 2차가 입주가 있었지만 워낙 세대수도 적고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시장에 풀린 전세는 많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6월 말에 터졌는데요. 6월 28일 날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아라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인 25년 6월 27일 정부에서 수도권 갭 투자를 겨냥한 6.27 대책을 발표했죠. 지하철이 뚫리면서 들어오려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전세를 공급해줄 투자자들의 진입은 막아버린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물의 60%가 증발했고 가격은 올랐습니다. 작년 말에 3억 5천만원 수준의 전셋집이 지금은 4억 5천만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라는 분석도 있고요. 2026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는 전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와 임대인들을 괴롭히는 건 가격보다도 대출 문턱입니다. 검단 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금융규제에 적용을 받는데요. 지금은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어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 수요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면서 임대인들도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돌리고, 세입자들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은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은행 자체적으로 상환 조건부 대출은 은행 내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아라역 주변에 3개 단지 2,7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2026년 4월 달에 입주하는 넥스트엘은 370세대라서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에 입주하는 이편한 세상은 84 타입 국민평수까지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해서 실거주가 좀 더 많을 거고요. 넓은 평수 99 타입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호반 3차 같은 경우는 26년 연말에나 입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세 구하기는 뭐 쉽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자금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매매도 좀 고려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검단 한 이슈, 호재와 악재 그리고 뉴스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장의 아픈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호선 착공, 5호선 착공이 좀 늦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내년 초에 예타 결과가 나온다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타 내부 이제 검토관에 BC값이 좀 낮게 나와서 내년에 어떻게 결과가 발표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도 개원이 2028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검단 지역 상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데 자꾸 미뤄지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이외에 이제 검단 호수공원역에 조성될 100주년 기념 도서관도 규모가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입주민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GTX-T 서부광역급행철도라는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서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른 것이고요. 김포 장기에서 검단을 거쳐서 부천운동장까지 노선이 신설되고, 부천운동장부터는 GTX-B와 그리고 향후 GTX-D 노선을 공유하는 겁니다. 강남까지 이어지는 이제 완전한 GTX-D 노선은 현재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이제 추진 중이고요. 서부광역급행철도가 거의 이제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향후 GTX-D의 완벽한 노선 연결도 든든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 12일에 호반서밋 3차, 아까 말씀드렸던 호반서밋 3차가 청약을 했는데요. 여기는 사전 청약을 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후분양을 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최고 경쟁률이 140대 1을 넘어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2022년도 당에 사전 청약을 했던 곳이고요. 그때 전체 세대수 905세대 중에서 90%를 사전 청약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포기하면서 이번 본청약 물량이 원래는 90세대만 청약을 했어야 되는데 492세대로 크게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분양가는 기존 추정가보다 1억 원 오른 5억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되게 굉장히 뜨거웠죠. 최근 분양가 추세와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여전히 확실한 안전마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포기했던 절반들보다는 기회를 잡은 492명이 승자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입지와 안전마진이 있다면 수요는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3기 신도시 공급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검단분들의 걱정이 많으신데요. 3기 신도시 부천대장에 최근에 대한항공과 SK 하이닉스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계양 쪽에서도 네이버나 KT 등이 지금 협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과연 이게 우리에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입지 자체는 서울에 더 가까운 3기 신도시가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택지 규모 자체는 작지만 아마 검단보다는 가격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검단 신도시 자체로만 봤을 때 이것은 일자리 별대 확장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혹자는 검단 신도시를 마곡의 배후 도시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LG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마곡을 키웠고 그것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서 검단이 어느 정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검단 근처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면 검단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는 수요도 늘어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검단 신도시가 주거 도시로서 역할을 분담하며 검단의 가치를 높여줄 장기적인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6년은 검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해입니다. 2026년 7월에 지방선거와 함께 검단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데요. 기존 서구에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위쪽은 검단구, 아래쪽은 서구가 아닌 서해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역구 행정에 필요한 각종 기관이 검단구에 새롭게 들어서는 거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등의 공공관공서들도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집중입니다. 행정력이 오로지 검단 지역을 위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가장 먼저 챙기고 예산도 집행되는 자립 가능한 거점 도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2025년 검단 신도시의 실거래 데이터부터 전세난의 실체, 검단구 출범이라는 거대 담론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치는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규제와 대출이라는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내내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고 도박이고 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에 끌려다니지 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본인이 임차 수요자라면 전세 가격이 오르기 전에 부지런히 집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사 시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다면 5호선, GTX 발표 등 어떤 시간표에 맞춰 자금을 세팅할 건지 시장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고요. 바닥이 언제일지 재는 동안 기회는 지나갑니다. 검단의 성장은 예견되어 있고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가치 투자와 전략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보가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골라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을 꼭 안 사더라도 혼자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홍익부동산으로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들, 그리고 미처 다 풀지 못한 현장의 숨은 이야기들을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과 생애 주기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월간하라 홍익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